주어와 동사를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능 기초문법의 첫 번째 순서로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수능 어법 문제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는 너는 주어와 동사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있니? 이 주어에서 동사, 그 다음 동사는 뭐야? 이걸 묻는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법 문제가 만약에 동사의 선택지가 가져 있다면 그게 사실 이제 정답일 가능성은 사실 제일 높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어와 동사가 왜 중요한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주어와 동사가 구별하기가 힘든 이유는 주어와 동사 사이를 멀리 두게 하는 것이 그런 방해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 첫 번째가 형용사구입니다. 즉 주어가 있고 이 주어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구가 있어서 동사가 이렇게 멀리 있으면 여기 주어와 동사가 너무 멀리 있어서 이 동사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문장의 해석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요 구, 즉 형용사구의 구실 하나의 의미단이죠. 이것을 찾아서 이게 어떻게 주어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야지 그 문장을 잘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형용사구는 뭐 전치사구, 대개는 이제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된 형태, 이걸 이제 전치사구라고 하고요. 또는 이제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또는 분사. 여기서 말하는 분사는 현재 분사도 있고, 또는 이제 과거 분사도 있겠죠. 예. 이것이 끼어서 동사와 주어 사이에 끼어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문을 잠깐 보면 이런 거죠. A lamp in the room. 방 안에 있는 램프 하나. 그래서 문장의 해석을 힘들게 하거나 또 the reason to fight back. 싸워야만 하는 이유. The road given to us.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길. 그 다음에 the dog running after me. 날 쫓아오는 개 한 마리. 그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형용사구들 때문에 문장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대표적인 경우죠.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즉 주격 관계대명사든 목적격이든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긴 형용사절이 주어를 수식하고 있어서 뒤에 나오는 동사를 구별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문은 이런 거죠. 재활용을 구별시키는 것은 중요성이 아니고 오히려 not but이니까요. 쉬움이다. 자, 여기도 이제 관계대명사 문장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죠.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행위의 분명함이라는 거죠. 그 공동의 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취해질, 여기도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시 할까요? 난감하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어를 수식하는 긴 대표적인 것이 이거죠. 주어를 수식하는 이 긴 관계대명사절이 이걸 이제 이렇게 수식해 줘 버리니까 주어를 이렇게 수식해 줘 버리니까 이 문장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이제 방해를 만드는 결과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지 문장을 잘 해석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또 주어와 동사를 구별하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도치 구문입니다. 도치. 즉 정상적으로 영어의 모든 문장은 이 영문법은 아닙니다만 이제 이거 많이 했죠. 주어와 동사, 이형식, 삼형식, 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또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런 문장의 5가지 형식을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영어의 모든 문장은 그 순서가
주어 다음에 동사입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 주어 다음에 동사.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방해가 되는 것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형용사 후나 형용사 절이 등장해서 이걸 이제 요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 해석을 힘들게 만드는 건데, 또 힘들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이 뭐냐면 주어 동사가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지금 문장의 이해를 또 방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어가 바뀌는 경우는, 영어에서 도치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문데 그 사례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첫 번째가 if가, 즉 if가 이끄는 문장에서 만약에 if가 생략되어 버리면 생략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뒤에 나오는 동사와 주어의 위치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여기에 오는 조동사의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should, were 또는 had 플러스 pp. 요 세 가지 경우에만 if가 생략되어 줄 수 있고, 이때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거죠. 데이비드가 여기 있다면 그는 그 전체 이야기를 설명해 줄 텐데 라는 문장입니다. 이때도 이제 이 문장에 그 if절의 동사가 were이기 때문에 if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 이 두 개가 순서를 이렇게 바꾸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얼핏 보면 이건 의문문도 아닌데 왜 비동사 문장에 제일 앞에 왔지? 근데 의문부어가 없네? 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당황하게 되면 이 문장을 해석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것은 if가 생략되어졌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게 되면 이 문장을 더 쉽게 구분하고 동사와 주어가 도치된 구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를 더 보면 여기서는 이제 had 플러스 pp가 쓰였죠. 여기도 had 플러스 pp가 쓰여서 if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생략하니까 이렇게 도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Had you asked me. 그래서 보니까 if를 쓰고 주어 쓰고 had 플러스 과거 분사를 적고, 그죠? 그 다음 주절 문장에서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플러스 과거 분사를 썼으니까 이것은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다, 그죠? 아직 이게 익숙지 않아서. 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많이 중학교 때 외웠던 거죠. before, 무엇이 없다면 이라는 뜻인데, 이 문장은 문장의 뒤에 나온 조동사 형태를 따라서 이렇게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if가 생략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문부호도 없는데 어떤 문장이 동사가 먼저 나온 경우가 있다. 그것은 if가 생략된 도치 구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문장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고 잘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또 도치의 경우냐, 부사구가 문두에 오게 되면 문장의 제일 위치에, 즉 주어가 있어야 될 위치인데 요 위치 앞에 부사구가 이렇게 오게 되었을 때 요 주어와 동사는 뒤집어진다는 거죠. 즉 도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실제 문장의 주어는 이겁니다. 이게 동사고, 그래서 보물이 나타났어요. 그 오래된 고대의 무덤에서부터. 물론 이제 이 문장에서 from the ancient grave가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온 이유는 뭐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두에 이제 끄집어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도치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몇 형식이에요? 1형식 구문에서만 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Into the pool jumped the swimmer. 그 수영하는 사람이 풀로 뛰어들었습니다 는 문장인데, 풀 속으로 수영하는 사람이 훌쩍 뛰어들었습니다 라고 순서가 바뀌게 되면 주어 동사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Among the most fascinating natural temperature regulating behavior, 문장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are those of social insects such as bees and insects. 이 문장에서도 여기 이제 주어고 여기 이제 동사입니다. 긴 이것이 붉은색으로 표현된 이것이 전체가 부사구의 구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매혹적인 자연의
온도 조절 행위들 중에는 그러한 곤충들의 행위가 있습니다. 도구지가 의미하는 것은 앞에 등장한 이제 behavior를 의미하는 거죠. 벌이나 개미와 같은 그런 사회적 곤충들의 행위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주어 동사가 도치되었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출제된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치되는 문장. 도치된 문장을 하기 전에 이제 영어에서 중요한 경향성 중에 하나가 이제 end focus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영어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뒤에 두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에 이런 거죠. 여기서도 이제 여기 똑같이 부사가 문두에 나왔으니까 1형식이니까 주어 동사가 등장 1형식 구문이니까 도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명사 주어일 때는 도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일반 명사 주어일 때는 도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이제 그 도치의 일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왜 그러냐면요. 이 문장에서 제니는 일반 명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정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she가 갈 수 없는 이유는 그녀를 제니를 she로 받았다는 것은 이미 화자들 사이에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제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중요한 정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대명사일 경우에는 간다는 행위가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there she goes, there goes she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제니일 경우에는 이게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저게 제니라는 사실은 새로운 정보, new information, 결국 new information은 결국 important information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 끝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런 형태의 문장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예. 왜냐하면 대명사가 둘 다 이제 중요하지 않은 정보인데 문장의 끝을 차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나에게 준다는 것이 더 중요한 정보가 되니까 give it to me가 되는 거죠. give me it이라는 이제 이런 부적절한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는 결국 end focus, new information, important information은 항상 문장의 끝에 가는 영어의 습관 때문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boy in a small village. 마찬가지 현상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Once upon a time in a small village there was a little boy. 결국 이제 여기서는 요게 중요한 정보란 거죠. 예. 이 두 개의 문장이 똑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문장의 어순에 따라서 여기서 필자가 얘기하는 것은 a small village라는 것이 더 중요한 정보였던 것이고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한다면 a little boy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어순에 의해서 그 문장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중요성에 의해서.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이제 이런 말이죠. 아까는 이제 방금 했던 것은 이제 부사구가 문두에 나왔을 때 1형식 구문에서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구문을 했었고요. 이번엔 또 뭐냐면요. 주어 동사 보어 구문에서 보어가 강조를 위해서 문두에 나오게 되면 또 요놈이 서로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beautiful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어가 문두에 나오게 되면 이렇게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진다는 겁니다. So high-handed was Japanese government's attitude that 문장이 안 끝났네요. That the government of Korea did not want to negotiate behind the scene. 이 문장에서도 역시 여기 이제 보온 거고 이게 동사였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주어였던 거죠. 그 다음에 저기는 관계대명사의 그 문장이었던 것이고 이렇게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much more necessary. 훨씬 더 중요합니다. much는 이제 뒤에 나온 비교급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강조부사고요. 뭐가 훨씬 더 중요하냐? 잘못된 생각과 건전하지 못한 사고방식의 제거가 훨씬 더 필요합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여기서도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 이 전체가, 나머지가 전부 다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도치는 아닙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금 이제 1형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형식을 방금 했었는데, 1형식은 언제 도치된다고 그랬죠? 부사구가 문두에 나왔을 때. 2형식은 보어가 문두에 나왔을 때 주어 동사가 도치되었고요. 자, 그러면 3형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주어 동사 목적의 3형식에서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아무런 변화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 앞에 목적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주어 동사의 어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즉 1형식, 2형식에는 도치가 발생하지만 3형식에서 도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용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리적 힘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몸은 이제 힘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도 목적어가 문두에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지만 도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죠. 목적어가 나왔지만 주어 동사는 도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이 이제 착각을 하고 이게 등장하게 되면 그 문장의 주어 동사를 찾기가 힘들어서 해석을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부정어나 또는 only가 있거나 강조하기 위해서죠. 이런 것들, 이런 부정어들, 그죠? 예. 이런 부정어 문두에 나오게 되면 복잡하게 좀 구성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 부정어가 문두에 오게 되면 비동사가 있는 구문에서는 비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나머지 문장 성분이 발생한다. 문장 성분이 오게 된다는 거. 즉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부정어나 only가 이끄는 구문에서 그다음 이제 조동사가 쓰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조동사가 쓰이게 되면 역시 도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동사가 사실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법조동사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 이제 일반적인 조동사. 여기서 말하는 조동사는 뭐냐면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즉 수동태를 만들 때 쓰였던 요 비동사가 조동사입니다. 그다음 완료 시제를 만들 때 쓰이는 have나 has 또는 이제 과거일 경우에 이제 had 플러스 pp가 왔을 때 요 have 동사를 가지고 조동사라고 합니다. 아하, 거꾸로 가야 되는데 이런 난감할 때가 거꾸로 가겠습니다. 예, 요 구문이네요. 다시 적어야 되네요. 예. 그래서 부정어가 등장하고 강조를 위해서 그럼 이제 비동사가 쓰인 구문에서는 주어가 비동사와 주어가 위치를 바꾸게 되고요. 부정어가 있는 구문에서 조동사가 쓰인 경우에는 이 조동사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다 그죠? 예, 법조동사가 있고 법조동사라는 것은 이제 could, can, will 이런 조동사입니다. 그런 동사가 있을 때는 주어가 나오고 여기 이제 당연히 뭐 동사의 원형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죠? 또는 이제 수동태라면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다음 완료 시제라면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부정어가 문두에 나오게 되면 이게 아직 적응이 아직 안 되네요. do, does, did와 같은 부정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동사의 원형이 이렇게 등장하는 어순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강조를 위해서 부정어나 only가 이끄는 구문이 등장하게 되면 이러한 도치 순서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영어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도치 현상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등장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도치되는 경향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주어와 동사를 잘 찾지 못해서 문장의 해석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거나 또는 당황해서 답을 문장을 해석을 잘못해서 답을 틀리게 되는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어와 동사를 구별하는 문제, 수능 필수 문법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주어와 동사를 구별하는 문제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